자, 오늘 순례주택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순례주택에 대한 과제가 순례주택의 주인공인 순례 씨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쓰기의 목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작품 안에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잘 찾는 것들, 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잘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 자료 수집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자료 수집을 충분히 했는가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이제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표현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왕이면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요 순례라는 인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통합어. 저 음, 이게 마인드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걸로 정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짧게 음. 그래서 그거 같이 보내도 돼요? 어 그럼 네가 공유를 해주던가. 어쨌든 보내 일단. 자, 네. 예주부터. 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술래. 이름의 술래는 순례자 할 때 그 술래다.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살고 싶어 그렇게 지었다. 유명한 이름이다. 개명하기 전 이름은 김술래인데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의미다. 주변인들에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술래씨라고 자주 부른다. 김술래는 순례주택이라는 빌라의 소유주이며 400 2호에 살고 있다. 순례주택은 김술래가 새신사 일을 해 번 돈으로 산 건물이라 알고 보니 때밀이에 재능이 있어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건물을 샀다. 순례주택이 생긴 후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며 건물의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지만 순례시는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월세와 좋은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 한다. 본인의 소신이 있으며 그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 그녀의 사상은 가히 실행하기 어렵다. 김순례야말로 정말로 차별 없는 사람이다. 김순례의 최측근인 오수림의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을 때 순례주택에 입주하고 살림을 뒷정리하도록 도와주었다. 오수림의 집안은 그녀를 욕하고 차별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따돌림이라고는 삶에서 평생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이 남모래 무슨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싫어한다. 무력이 없다. 돈 욕심이 없지만 뛰어난 절약 정신으로 통장에 돈이 턱턱 쌓인다. 그러나 김술래는 통장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999만 원, 999만 9,999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은 안 된다. 편리한 것을 좋아한다. 밥 메뉴든 단어 선택이든 시간이 적게 걸리게 되는 것을 택한다. 육수를 내는 음식을 하지 않으며 간장 계란밥이 그녀가 자주 하는 밥 메뉴이다. 문자를 할 때도 싫어 대신 시를 보내고 거북 떡볶이라는 분식집을 언급할 때는 거북이라고 말한다. 주변인들은 이런 김술래가 만든 말을 순례어라고 칭한다. 김술래는 이혼녀이다. 전 남편은 슬래 씨의 사상에 어긋나는 사람이었다. 가족애가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긴 했으나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인간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죠. 슬래 씨는 이혼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유산을 들고 캐나다로 갔다. 김술래는 본인 사상에서는 잘못되게 번 더러운 돈을 아들이 가져, 가져가기보다 기부하길 원했으나 결국 캐나다로 가버린 아들을 말리지 못했다. 이혼 후 2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박승갑. 슬래 씨는 그를 사별한 남친이라고 부른다. 그는 슬래주택의 201호에 살았으며 그가 사망한 후 슬래 씨는 몇 개월 동안 201호를 죽어들 만큼 아끼는 사이였다. 그리고 김술래에게는 최측근이 한 명 있다. 오술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 박승갑의 손녀이다. 할머니와 손녀 같은 관계로 보이나 이들은 말 그대로 최측근이다.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실내여도 오수림만이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 오수림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가족과 주로 일본이라고 부른다. 친하지 않다. 오수림과 그 언니 오미림은 11개월 차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태어나자마자 오미림, 오수림 둘 다 돌보기 힘들다며 오수림을 플루주택에 있는 박승갑 씨에게 맡겼다. 그녀는 일본을 피해 플루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기도 했다. 둘의 사이가 매우 돈독하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아, 예주가 쓴 술래 씨의 소개글에 대해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음, 또 끝이야? 음, 그리고 아니 그냥 잘 쓴 것 같아서 지금 음, 잘 쓴 것 같아서 지금 뭐? 또 얘기, 지금 감탄을 했습니다. 음, 끝이야? 네, 네, 자, 어떻게 할까? 동화 글도 보고 그리고 예주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뭐안 보냈어 아직?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걸 보내려면 뭐 이걸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아, 찾았다. 음, 됐어? 네, 보냈어요. 음, 음, 가지구나. 잠깐만. 일단 글을 보고 그다음에 아, 잠깐만요. 지금 아, 자, 일단 글부터 발표하고 그림은 좀 이따가 공유하도록 잠깐만. 아, 네, 네. 글부터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글이 좀 아까 이상. 음, 발표하겠습니다. 술래주택의 건물주 술래씨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거북마을에 살고 계신 술래씨를 소개합니다.
순례 씨의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김순례라는 이름은 원래 순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명하여 순례자에서 따온 순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살에 결혼하여 35세에 이혼하였고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순례 씨는 유능한 세진사였습니다. 젊었을 적 성실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떼탑이라는 건물을 짓고 지금의 순례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고칠게요. 순례 씨의 성격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상적인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성격이죠. 또한 그녀는 어른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언급했는데 이는 본인의 소신을 담은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더 쓰려고 했는데 생각하다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또 설명해 줘. 일단 김순례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거를 토대로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그 글에다가 못 적은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음, 음, 얘를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요게 요걸 먼저 작업을 한 거라고 글 쓰기 전에. 네, 그렇지. 그래서 글 쓰기 전에 이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짜임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짜임짜기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 관한 그런 부분들, 뭐 성격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결혼 관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것들을 글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 자, 우리 그럼 여러분들 글 쓴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술래라고 해서 이름의 술래는 순례자 할 때 그 순례다 해서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지었다 하고 이제 예의 바른 의미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제 예의 바르고 순하고 예의 바르던 의미인 거하고 이제 지구별을 여행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써진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되어서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단지 새로운, 그냥 이름만 바꾼 거야? 음, 동아. 새로운 삶?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음,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예전에 나는 뭐고 예전에 나가 아닌 나는 뭐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지. 음, 예주. 이름 바꾸는 것에 어떤 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보통 이름을 바꿀 때는 그 개명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꾸고 근데 이 술래씨 같은 경우는 프레시 같은 경우는 아, 그냥, 그냥 말해도 음, 돼요? 말해. 그냥 음, 이름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음, 나는 원래 이게 이름이 순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음, 이러한 순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뜻으로 음, 그냥 새롭게 바꾼 거 아닐까요? 음. 예주. 어, 저는 그냥 김술래가 음,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음,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런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개명했다고 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게 마치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이 책 전체 스토리와 연계해 생각해 보면 김술래라는 어떤 그런 이름, 그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어렸을 때의 삶이야. 언제까지의 삶일까? 이 순하고 예의 바르다는 그 순례로서 산 삶은 언제까지일까?
이, 이 김술래 할머니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음, 이혼하기 전? 어? 뭐 하라고? 이, 이혼하기 전? 그렇지, 이혼하기 전이지. 이혼을 결심을 한 때부터, 이혼한 후부터, 이제는 자신이, 이렇게 순하고 예의 바른,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 과거 유교사상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여자들이 삼종지도 해야 된다는 말 들어봤어? 삼종지도. 여자가 일생을 살면서 세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네. 어? 어려서는 우리선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아들. 아들을 따르고 그세 남자를 따르는 게 우리가 이제 삼종지도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순하고 예의 바른 거, 어? 그래서 이 순자가 많이 들어가. 이 순자가 여자 이름들이 과거에, 어?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냐면 순하고 예의 바른 어떤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아닌, 그럼 이제 그럼 순례자의 삶은 뭐냐는 얘기야.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데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들은 뭘 의미할까? 동아, 음, 지구별, 예주. 약간 순하고 예의 바르는 약간 복종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에 반대로 해서 어. 약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디를 다니거나 그 본인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구별 여행하는 순례자, 여행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혹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공술의 공수거. 예주. 그 아니요. 인생에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공이 빌공자야. 수가 손수자, 레가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공수, 빈손이야 역시. 빌공자, 손수자. 거는 갈 거야, 갈 거. 가다. 결국 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뭘로 왔다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애기 몸으로 왔다는 거야. 죽을 때 역시 뭐야?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럼 공술의 공수가에 담긴 사상은 뭐야? 생각은? 무력을 버리자. 그러니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의 현실에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런 얘기를 해. 과거 원시 시대에는 떠도는 삶이었어. 유목민의 뭐 유목도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수렵과 채취의 삶이라서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계속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야. 떠도는 삶에서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거니와 그 당시에는 보관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뭐야? 지금 당장 하루에 먹을 것. 어, 동화는 교회 다니고 예주가 무교라고 응, 그랬나? 종교 없다고 그랬나? 응. 아, 그 동화야. 네,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란 말 네, 기억나? 네.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어. 먹을 그런 음식을 근데 거기서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 일용이 뭐야? 하루에 먹을, 하루치 먹을 걸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치에 먹을 걸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먹고 살 거를 뭐 할 거다? 책임져 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서 그 뭐야 모세가 그 예주 어렸을 때 이집트 왕정과 그런 애니메이션 봤어? 네, 지금 무언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지금 이집트를 이제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유대 민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뭐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야. 그때 동아 그 네,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그 출애굽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먹고 살았어? 맞나? 그렇지. 만나가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려? 하루 먹을 양만 하루치 그날 먹을 치밖에 안 내려. 그리고 그 쌓아둬봤자 뭐야? 썩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날 먹을 치만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에 또 것들이 준비가 된다는 거야. 그게 이른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 여행자들은 뭘 짊어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잖아. 짐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예주가 말했듯이 자유로운 삶, 동화말 내용 어쨌든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하지 않는 삶? 쌓지 않는 삶.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하지 않는 삶.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이른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경 생활하면서 정착하게 되었어. 그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시작한 거야? 쌓기 시작한 거야. 뭘 저장하기 시작한 거야.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 충분치가 않았어. 생산량이. 그래서 뭘 쌓을 게 많지 않았어. 근데 현재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 플러스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서 지금은 뭐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음, 그게 오늘날 현대인 어떤 그런 삶이고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뭐야? 더 많이 쌓을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 그 어린 왕자 같이 봤었나 그때? 예주하고 어린 동아야? 왕자. 어린 네, 음, 왕자. 하면 우리 재밌겠네요. 어린 왕자 책 작년에 안 봤어? 네. 네, 아 그래? 우리 어린 왕자를 왜 안 봤을까? 그 어린 왕자는 읽었지 예주 동화. 기억이 정확히는 안 잘 나지만 안 나? 예주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어린 왕자가 이제 그 여러 별들을 이렇게 방문하잖아. 여러 네,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 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술 먹는 아저씨를 만나. 네, 그 아저씨한테 왜 술을 그렇게 드세요? 했더니 그 기억나? 왜 술 먹는다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부끄러워서 아, 잊어버리려고. 맨정신에는 못 산다는 거 부끄러워서. 그래서 뭐가 부끄러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술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음, 그술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뭐 하려고? 잊으려고. 하고 술을 마신다는 거야. 어, 상당히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 어? 또 네, 어떤 사람은 계속 뭐 하는 거야? 별을 막 세는 거야. 장부에 적는 거야. 그거 네, 내 거라고. 내 재산이라고. 그런 것들이 그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어른들의 어떤 그런 삶을 풍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 음. 왜 그걸 그 뭐야 장부상에만 기록되는 그걸 왜 이렇게 소유하려고 자기 거라고 그걸 왜 발버둥치는지 그 어린 왕자의 눈에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누구야 예주가 안 썼나? 예주는 안 쓰고 저기만 썼나? 뭐예요? 둘 다 안 썼나? 이 사람의 그 돈에 대한 생각이 9,999만 원 얘기는 썼고 근데 이 돈에 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36쪽 책 혹시 있어? 네, 네. 책 36쪽에 보면 자 밑에 셋째 줄 그거 읽어볼까? 찾은 사람이 내가 번 게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러면서 털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지. 자 이게 뭔 말이야? 번 게 내 돈이 아니다. 번 게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 번 게 내 돈이 아니라는 게 뭔 말이야? 안 번 게 내 돈이라는 거야? 쓰는 게
그러니까 어, 벌어놓기만 하면 어, 뭐 하냐는 뜻일 어. 것 같아요. 예주는 어떻게 이해했어?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주가 그러니까 일을 대충, 해가지고, 뭐라고 예주? 네, 대충 뉘앙스는 알겠는데, 음. 약간, 예주가 일을 해서 뭐 나중에 월급을 1,000만 원을 벌었어. 뭐 연봉이 1억이야. 그럼 예주가 일해서 그 돈을 벌었으면 그 누구 돈이야? 예주 돈이잖아. 어? 그리고 우리는 그 것들을 사실은 대부분 뭐해? 저축해두지. 네, 왜 저축해, 예주야? 그, 우리가 저축하는 아끼려고. 이유, 어? 아니, 돈, 선생님이 이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 물론 쌤한테 물으면 돈, 저 사람이 어떤 돈 갖고 물었나 몰라갖고 저기 하는데 그냥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돈, 나중에 어, 쓰려고. 봉아 뭐 왜 저축한다고?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려고. 지금 못 쓰면 어때? 나중에 쓰면 되지. 나중에 쓰려고. 또 저축하는 이유.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저축하면 오 그래 그래. 야 동아 너는 진짜 부자 되겠다. 저축하는 맛을 알다니 너는 부자가 되게 돈 모으는 그 맛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부자가 돼 진짜 돈 모으는 맛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쓰는 게 음, 재미가 없어. 헐. 돈 모으는 거가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숫자가 찍히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동아가 지금 말한 게 돈 모으는 맛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 못 벌까 봐. 아,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음흠. 그래서 요즘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노후 대책,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예주나 동화가 이제 뭐 아직 사회생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은퇴 이후를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지만 선생님 주변에서 늘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당신은 대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들이. 왜? 할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중에 일을 뭐 어떻게 할 걱정하고 뭐 할 자식은 없었어. 지금 당장 생존하는 게 더 중요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그런 구조였어. 그렇기 때문에 노후 대비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일찍 죽었어. 음. 일찍 죽었기 때문에 노후라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깨진 거야. 지금은. 일찍 안 죽어. 오래 살아. 그 다음에 자식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모양. 봉양하지 않아. 자식 봉양을 기대하지 않아. 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 대비를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리 뭐 해야 된다고?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음.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야. 거기다 플러스 아까 동화가 말했듯이 돈 모으는 맛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여기 있는 술래 씨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 지금. 술래 씨의 생각은 쌓여봤자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할 돈만? 쓰는 돈만 내 돈이라는 거야. 내가 직접 사용해서 내가 행할 때 그게 내 돈이지. 그거 아무리 그 있으면 뭔 소용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해. 놀리는 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하는 얘기야. 맨날 지네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만 하고 떡볶이 하나 안 사주는 놈이 어? 그게 뭐 자랑이냐고. 차라리 금송아지 없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뭐해? 떡볶이를 나한테 사주는 친구가 난 더 뭐해? 좋고 더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삶의 태도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질 건가? 예주는 돈에 대해서 어떤 네? 생각이야? 예주의 돈에 대한 생각은? 저도 돈이 찍히는 게 좋아요.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 게 좋다고? 네. 아유, 그러니까 막 어, 카드를 쓰고 어.
그 숫자가 내려가잖아요. 음. 슬퍼요. 아, 그 소비를 안 해. 그래서 가급적 아니요, 소비를 안 해. 잘 안 해요. 야. 예주, 예주가, 그러면 그건 소극적적인데, 소극적 부자인데, 아, 소극적 부자인데, 예주야. 동화는?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응. 경제관념이 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제가 이게 아, 문제인데 경제관념이 좀 없어가지고 응, 애들이 뭐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러면 응, 이제 "헉, 엄청 비싸졌다, 헉, 엄청 싸졌다라고 둘 중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가끔 고민할 때도 있어서 응,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건 기분이 좋아요. 응. 동화가 그 경제관념이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스스로 생각해. 일단 본인의 무관심인 건가? 아니면 친절한 부모님이 계셔서 친절한 부모님이 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동화가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뭐야? 그게 좀 크긴 한데 아, 제가 아직도 용돈이 없어서 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 용돈이 없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이렇게 척척 나오니까 특별히 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가요? 근데 아, 또 제가 막 엄청 막 원하는 것도 거의 없어가지고,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고. 네. 그게 이제 이유도 두 가지지. 하나는 뭐야, 부족한 게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뭐야 좋은 운동화를 사고 싶다던가 뭐 뭘 하고 싶다 뭐 머리를 뭐 갑자기 뭐 염색을 펌하고 염색을 특별히 하고 싶다던가 30만 원짜리 펌을 하고 싶다던가 이러한 욕구를 가지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사람마다 그것들은 이제 다른 그런 부분들인데 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지 예주가 아까 선생님이 소극적 부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적극적 부자들은 돈 쓰고 싶어 하고 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쓰고 싶어서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음, 근데 예주 같은 경우는 있는 돈을 잘 지키자는 거잖아. 네. 있는 돈을 잘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소극적 부자라고 하는 거야. 아껴야 부자 되지 이거. 근데 사실 큰 부자는 아껴야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된다고? 후자. 써서 투자하고 써서 더 많이 불러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폭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아, 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 일은 없고 폭망할 일은 없는 거죠 최소한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뭐 성향이라는 것들은 또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쌤이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오늘 뭐 뒤에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여행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는다? 쌓아두지 않는다. 홀가분하게 나는 뭐 하겠다? 다니겠다. 아까 공수래 공수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구절절 얘기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 이름인 이 부분들과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사실 여기서 뭐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음,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김술래 씨의 그런 인생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책 순례주택에 나오는 어떤 김술래라는 어떤 그 인생의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지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김술래 씨 인생은 김술래 씨 인생이고 이해주의 인생, 박동화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늠자, 어? 기준을 놓고 봐서 나는 이 길을 따라갈 건가, 다른 길을 갈 건가? 라는 부분들을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례주택에 대해서 빌라의 소유지만 400을 살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주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순례주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생긴 후 근처에 지하철이 생기면 건물의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지만 술래시는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월세와 좋은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부분들도 왜 그 뭐야 순례지가 월세를 올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나와. 그런데 네.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오히려 여기서 그 부분들이 풀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예주야. 어? 네. 자,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그를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뭐 그녀의 사상 가히 실행하기 어렵다. 그녀의 사상은 가히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이거는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야. 왜? 음, 그녀의 사상은 가히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왜냐하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그녀의 사상을 예주가 뭐 하기 어려운 거야? 따라하기 어려운 거지. 음, 그런 느낌을 쓴 거지, 예주야. 네.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녀의 철학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쓴 건데 그녀의 사상은 가히 실행하기 어렵다라면 그러니까 그 술래 씨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음, 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뭐야 해석 자칫 잘못하면 해석이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닌데 네가 앞뒤 잘 읽어보면 알잖아. 그 너 독해력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일단 오해한 사람을 욕할 수 있어. 첫 번째로. 너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글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써주는 글이 더 좋은 글이라는 거야. 편하게 그냥 읽으면 탁 알 수 있도록. 김술래야말로 정말로 차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소신이 있으면 그를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데 그 소신 얘기는 안 해. 소신이 뭔지는. 그렇잖아, 예주야, 지금. 소신이 뭔지가 네. 지금 얘기 안 나왔잖아. 어? 그래서 오히려 네. 소신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그 앞에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 부분에서 소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자, 차별 없는 사람이다. 집안에 가세 기를 때 순례주택 입주하고 살림도 도와주었다. 요 부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차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오수린 가세가 기울었을 때 순례주택에 입주하고 살림을 지는 걸 도와주었다라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하고 차별한 거 아니야? 그때 순례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데 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음, 제끼고 이 사람을 먼저 갖다 저기 해준 거잖아. 이러면 이거 약간, 차별 얘좀 뭐라고? 그래서 약간 쓸 때도 약간 음. 좀 고민하긴 했거든요. 음. 그렇다면 너가 그 차별 없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 얘기가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던가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그 뭐야 소심하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했던 욕하고 따돌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뭐야 살펴주는 그런 대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바뀌어야지 오히려. 근데 여기서 입주하고 싶어 하는데 차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글의 전개의 흐름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지. 물욕이 없다, 돈 욕심이 없지만 뛰어난 절약 정신으로 통장에 돈이 턱턱 쌓인다. 절약 정신. 그러나 김수련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1,000만 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도대체 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야 알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차별 없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 뭐냐 뭐 라면이가 뭐 갖다 놓잖아. 맨날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 네. 일군인가가 와가지고 맨날 그 라면 털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김치도 갖다 놓고 뭐 하다가 일군들이 이른바 부정행위를 하니까 양식껏 하지 않고 막 털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갖다 놓잖아. 네. 근데 술래씨만은 계속 라면을 채워 넣더란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 누군가가 예주에게 착하게 대해주면, 동화에게 착하게 대해주면, 너네들도 그 사람한테 뭐해? 착하게 대해줘. 잘 대해줘.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 근데 예주나 동화에게 욕하는 사람, 예주나 동화에게 잘 못 구는 사람들에게, 잘 안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도 착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냐? 환한 얼굴로 대해줄 수 있을 거냐? 그러긴 사실 쉽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야, 넌 속도 없냐? 너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음, 기본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요게 우리가 기본 룰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 슬래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슬래시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야? 그 세신사 때밀이 하면서 그, 응, 같은, 응. 음, 같은, 100kg인 사람이나 50kg인 사람이나 똑같이 뭐해? 받는, 열심히 받는 돈 똑같다. 그 사실은 등치 큰 사람들 때미는데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야.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값을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덩치에 따라서 그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요금을 달리 받는 것이 더 맞는 건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기해. 경우에 따라 달라. 어떤 경우는 덩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을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요금이 똑같게 받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왜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는 건가? 근데 어쨌든 요 그 술래시 어떤 그런 철학이 바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술래시 어떤 소신, 철학인 그런 부분들이지. 어? 또그 얘기가 여기에 추가돼서 나와야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편리한 걸 좋아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순례어에 대해서도 얘기 잘 써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반매준 다뤘을 때 시간이 적게 걸린 걸 택한다. 절약 정신이 뛰어나다. 라는 부분들. 음, 이러한 삶에 대해서 동아 어떻게 생각해? 네 음, 개인 의견을 묻는 거야.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그냥 절약 정신이 있고 음. 되게 편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음. 이런 슬래시 이 면모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그게 너무 심하면 음. 조금, 조금 대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음. 되게 그래도 좀 크게 상관없어요. 예주는 제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예주가 저렇게 살아?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이야. 부럽다. 또는 그 불교에서 말 불교의 정신과도 이렇게 맥을 많이 다. 불교의 그 스님들이 사실은 물론 꼭 모든 스님 그런 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소유 자체를 어? 뭐 무소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소유가 하나도 안 갖는다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꼭 뭐 한 것만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거지. 그래서 옷 그냥 한두 벌. 그다음에 그 뭐야 그 공양할 그 그릇 뭐 이런 그 최소한의 것만 갖고 어떤 행위들 자체들도 일체 행위들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삶을 어쨌든 가볍게 살려고 한다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이 풍요를 추구한다고. 뭔가 그 식기 같은 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우리 뭐야 프랑스 사람들이 그 요리가 발달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나 먹는 거 그런 격식 이런 걸 얼마나 차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즐겁고 품위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그냥 용건만 간단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재미는 어디가 찾냐? 근데 문학 작품과 아름다움과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글을 뭐해?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림도 일부러 난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막 이렇게 뭐야 그 어려운 걸 막 이렇게 찾아내는 재미, 어? 그걸 위해서 많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재미, 그런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뭐야 이 술래시의 어떤 이런 삶은 너무 이렇게 건조한 삶인 거야. 삶의 재미가 없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는 그 뭐 그 한 끼 식사하는데 그 막 그 뭐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 귀한 그 식재료 얻어다가 온갖 방법을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먹는 그 즐거움. 그게 근데 이 술래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뭐야? 한심한 짓인 거지, 한심한 짓.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그러려고 사는 거야.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먹는 거 단지 나는 배만 채우면 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먹는 거 하나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이쁜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먹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어?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거 그냥 옷 대충 입으면 어때? 몸만 가리면 되지. 뭐 나 너무 흉하지 않으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뭐 여러분이 아직 화장을 뭐 거의 안 하겠지만 그 외모 꾸미는 것도 어? 꾸미는 거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맨 얼굴로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어?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술래시의 어떤 그런 지향한 어떤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삶들. 그리고 물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그 어디쯤엔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관, 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인 건가 또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야. 문자할 때도 뭐 실어 대신에 실만 보낸다던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근데 여러분들이 글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그 앞에 막 그 화려하게 막 쓰잖아. 뭐 비가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오늘따라 왠지 뭐 그런 그 재미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김술래 씨는 그런 부분에서 술래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주 그냥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음, 그래서 선물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알아? 그 애들? 그 진짜 정의는 아니고 선물을 누가 이렇게 정의했어. 선물이, 뭐라고? 선물이요? 선물은 누가 남에게 선물하는 거 여러분이 남에게 선물하는 거는 선물과 같은 말은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 쌤이 그 말이 정말 맞다고 해. 선물은 낭비다. 음,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내 돈 주고는 못 사는 거. 내 돈 주고 못 사는 걸 남이 사주는 게 그게 선물이다. 좀 아, 이게, 어. 그럴 때 또 오히려 더 이렇게 감동한다. 내 돈 주고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남이 선물해주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선물 하나, 꽃 선물. 이런 점에서 실용성만 따지면 그걸 몇만 원 들어가고 꽃을 선물하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꽃을 즐기고 그 낭비하는 어떤 그거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술래씨 같은 사람은 과연 그런 그 기쁨? 그런 재미? 이걸 알까? 다른 부분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사람한테 그 인물한테 푹 빠져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래,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책마다 그 캐릭터들이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한다. 술래씨가 얘기하는 그런 삶과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작품에서 아까 말했던 막 거품이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 화려하고 막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두 세계관은 전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세계관이야. 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어떤 삶에 대해 더 가중치를 두고 살아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술래 씨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또 쭉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 남편, 아들, 그 다음에 남자친구까지.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이제
모아서 쓴 거, 이런 건 아주 예주가 잘 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측근, 그래서 인간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잡아갖고 쭉 쓰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여기부터는 술래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야? 수립. 오수림 얘기. 오수림 얘기야, 오수림 얘기. 그래서 오수림과 그 언니 오미림은 뭐 11개월 차로 태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박승갑 씨한테 맡겼다. 요 얘기가 과연 술래씨를 소개하는 글에 필요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씨의 최측근이 오수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까지는 맞아. 그리고 오수림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를 준 것도 맞아. 근데 이제 그 오수림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나 쓰냐가 중심인데, 원래 네가 김술래 씨가 중심이었더라면 늘 이것들도 김술래 씨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거라는 그 범위까지만 가야 되는데, 때또 우리가 그걸 자꾸 이제 뭐 해버리면 오버해버리면 원래의 주인공 김술래 씨는 잊어버리고 마치 오수림이 주인공이 돼버린 것 듯한 그런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늘 글을 쓸 때 중심을 붙잡고 중심에서 너무 뭐하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래서 뭐 글들을 잘 썼고 뭐 동화 역시 마찬가지지. 동화도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 그 동화 같은 경우 차이가 이제 요 앞에 이제 서설, 그 친절한 설명, 개입, 그러니까 술래씨를 바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동화라는 사람이 그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사회를 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동화 스타일이 늘 그래 보면 여태까지 보면 글 쓸 때 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방식을 뭐 해보라고? 탈피해서 이거 없이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그런, 음, 동화가 둘 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그 사실 이번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꾸 너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기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내가 좋아한다고 뭐 직구만 계속 던질 수 없다는 거야. 직구도 던지고 뭐 커브도 던지고 뭐 포크볼 던지고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갖고 던지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주특기라는 건 있겠지. 주특기. 근데 이제 주특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던질 수 없다는 거야. 그 부분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예주가 빠져있던 거지. 어른이란 자기 힘으로 사람으로 애쓰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라는 부분에서 요게 이제 그 술래시의 어떤 그런 생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수행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썼는데 술래시 관련해 가지고 안 쓴 부분들이 외모, 술래시는 음, 백발이다. 40대에 머리가 새기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백발이 되었다. 그래서 노인이나 오해를 받는데 오히려 그런 오해를 네. 즐기는 외모 플러스 어떤 것도 그 성향, 요 부분들을 빼먹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빼먹은 부분들이 그 뭐야 이 일군들을 그 뭐야 교화시키려고 애들이 작전을 짜잖아. 그 이 뭐 미리민가가 무슨 그 술래시 상속받을 것처럼, 응? 그 작전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아빠 엄마가 막 그 이 술래시도 잘하게끔 만들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술래시는 어떤 입장이었어?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돼, 나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음. 그럼 어때? 동화는 목적과 수단 중에서 좋은 목적이라면 때로 거짓말을 좀 할 수 있다던가, 뭐 아니면 좀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다던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좋은 목적과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느 쪽이야? 동화는 굳이 말하면? 머릿속으로는 먼저 말하신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음,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선택하는 거 보면 그 뒤쪽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주는? 저도 후자가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그 좋은 목적이라면
좀 거짓말도 하고 편법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음, 보니까는 약간, 쌤이 근데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막 그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들 만나면 쌤 되게 불편해. 내가 나쁜 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답답해. 뭐 이렇게 하면 빨리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것들이야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선생님 보면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거지, 선생님은. 근데 음, 그분들은 과정지향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동화나 예주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삶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살다 보니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꼼꼼하게 검토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할 때 마음이 편한가? 원초적인 건가? 나는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내기도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영화 속의 오, 신기한 수학 이야기입니다. 아, 꽉 나왔네. 아주 행복하지? 영화요? 뭐라고? 영화요? 아, 명화. 아, 명화. 아, 명화. 명화 속의 신기한 수학 얘기여서 수학을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명화, 미술과 관련되어 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또 기획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뭐 명화에 대한 교양도 쌓고 또 수학에 대해서 또 좀 더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 아, 막, 막, 동화 막, 뭐 막 황금비 같은 거 나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쌤이 그 책을 읽어두고서 이렇게 한동안 잊고 있어가지고 쌤도 이제 수업하기 전에 다시 또 읽을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음. 어, 왜 동화야? 너무 행복하잖아. 학교 수학 문제집 푸는 것보다 낫지 않아? 수학 으하하하하. 문제집 푸는 게 더 좋아? 아니요.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